헬스장에 와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 90%는 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온 거예요. 공감합니다. 수제비, 칼국수, 라면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세진입니다. 네.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하고요. 또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운동하고 또 이렇게 살아있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몸이 답이다의 저자 오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의 준비한 멘트인가요? 네, 좀 준비했습니다. 네, 괜찮았나요?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멘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이 답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연관성이 없는데요. 네, 열심히 운동하는 바람에. 네, 여러분 작은 멘트였습니다. 네네네. 네. 얼굴에 참 건강한 에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죠? 그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만큼 운동은 저의 이제 생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딱 성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성형이 네. 플라스틱 서저리의 그 성형 수술의 성형이 아니라 보통 그때 그 형자는 형태 형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빛날 형자를 대입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빛남을 이루는 거 혹은 나의 빛나는 순간을 가장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먹고 자는 것과 똑같이 하나의 일상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성형의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디를 모르셨습니까? 제가 약간 위에서 아래에서 약간 스캔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코를 성형수술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성형수술이 정말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끝에 이식한 연골이 구형 부축이 일어나서 코끝이 이렇게 구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 수술된. 지금 재수술을 한 건가요? 그죠, 재수술했죠. 전혀 티가 안 근데 났어.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6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너무나 절망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재수술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제가 그 선생님에게 했던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모르죠. 제가 선생님이 아니니까. 원래대로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였어요. 네. 중요한 멘트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성형을 했던 것 같아요. 예뻐 보이고 싶었고, 컴플렉스를 해소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 미의 기준에 제 얼굴을 맞추고자 했던 20대의 어리석었던 제 모습을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24살 때 하신 건가요? 2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이쁠 때 좀 더 이쁘기 위해서 했는. 그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코가 얼굴에 비해서 좀 큰 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 화면에 나오는 어떤 배우들처럼 날렵한 콧망울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나 그럴 때 여성분들에게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몸이 아닌 내가 일상의 것들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외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굳이 보면 그러면 책에서 최고의 성형은 운동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그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운동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20, 30대 분들에게 왜 운동을 안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핑계죠. 그런데 60대, 50대 임원분들이나 연배가 있는 인생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은 지금은 많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이러한 정반대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삶을 산다는 건 단순히 보여지기 위해서 피트니스적으로 저는 몸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통해 살고 있거든요.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성형, 최고의 성형은 운동이다. 약간 보여지기 위한 몸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그게 큰 것 같네요. 책에서 또 약간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미의 기준을 버려라고 돼 있던데, 사실 저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진짜요? 저 왜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타인이 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에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사회에 이제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고. 근데 어떻게 타인의 시선을 버려요?
이게 사실 누나는 이쁘니까 몸매도 좋으니까 이 타인의 시선을 약간 덜 신경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헬스장에 와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 90%는 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온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까지 제 반론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 이렇더라고요. 교통사고를 제가 3번의 사고를 경험을 했고 몸무게가 10kg가량이 빠졌었고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떠한 의욕도 제 삶에 허락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보여지기 위한 몸보다 우선은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열심히 이 회복을 위한 운동을 했는데 누구나 말하는 아름다운 몸, 존중받을 만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몸의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러한 보여지는 몸은 창조적으로 따라오는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그것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일단은 정해진 기준에 내 몸을 갖다 맞추면서 꾸기면서 힘들게 내 몸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선은 내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서로 뜻이구나. 소통을 하면서 다독여 가면서 일단은 건강부터 회복하자. 보여지기 위한 몸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그럼 책에 또 자극적인 문구 중 하나가 폐완 얼이 아닌 폐완 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이미 폐완 얼을 가졌기 때문에 폐완 몸이라 적은 건가요? 왜 그러세요? 폐완 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을 경험을 했었고, 근데 제 주변에만 해도요, 코 수술을 6번 정도 수술한 친구가 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도 중간중간에 계속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다가 결국엔 수술 전 얼굴처럼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 번의 성형수술을 거치면서 결국엔 나중에 돌아 본인의 원래 얼굴처럼 된대요. 연금술사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한 미의 기준을 쫓기보다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행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아름다운 몸보다는 기능적인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형수술 한 군데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몸은 답이다라는 책을 낼 만큼 또 운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어떤 운동을 주로 했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저는 크게 2가지 운동에 제 삶을 바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사고 이후에 무너진 몸을 회복할 때 캐틀벨이라는 운동을 만났어요. 이거잖아요. 뭐. 그게 뭐예요?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캐틀벨이라고 이렇게 쇠 모양의 손잡이 달린 모양의 그 운동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운동으로만 제가 몸을 만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벌써 1년 전인데 그때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그 이전의 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팔 운동 따로 하거나 어깨 운동 따로 하거나 그 분할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근육과 뭔가 균형 잡힌 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었고요. 아직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자분들도 추천할 수 있는 만한 운동인가요? 당연하지! 너무나 그러니까 심폐지구와 함께 근력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운동이라기보다는 수련의 개념을 쓰기도 해요. 네, 하면서 조금씩 강해지는 거. 긍정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을 여러 번 맛보는 게 행복의 굉장히 큰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틀벨이라는 운동도요. 무게에 대한 내가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횟수에 대한 재미, 내가 이 동작을 수행했다,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함께 오면서 자신감이란 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운동은 결국 식단이 따로 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과 그 식단의 비율의 중요성은 운동이 한 2, 식단이 8인 것 같아요. 그 식단에 관해서는 좀 추천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밀가루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은 해요. 면류. 네네. 저는 이제 면세진이다 할 정도로 면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면세진. 네네. 수제비 되게 잘 어울리죠? 네. 수제비, 칼국수, 라면 정말 환장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환장. 괜찮습니다. 네. 없어서 못 먹을 정도고요.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런 밀가루 음식이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는 피하고 있고요. 탄산음료. 탄산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는 군것질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몸 만드시는데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저녁 식사 이후에 군것질 안 하는 게 왜 감사한 일이에요? 땡길 수 있잖아요. 땡기지 네, 네, 네. 않나요? 제 여동생은 엄청 땡겨 하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친 여동생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네, 여동생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멘트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지만 면, 탄산 그리고 군것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할 때 그래도 주의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 시작할 때 3개월에 10kg 감량, 2주 완성 이런 말들에 좀 많이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되게 자주 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냥 얘기하세요. 네, 우리 몸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두 달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언가를 하나 마음을 먹었다면 1년 이상을 바라보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은 잠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가져가야 할 하나의 내 일상이라는 생각부터 가져주셔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누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작가님이 말이 맞아요. 작가님 말이 맞는데 여러분 그러다 평생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짧고 굵게 3개월에서 6개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 건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나갈머리를 확. 근데 평생 사실 다이어트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결심 1위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예요. 체중 감량. 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는 거 생각하세요? 왜입니까? 다들 매번 못 지키니까. 그걸 지켰으면 새 결심 1위가 계속 다이어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쪽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 말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다라는 얘기. 작가님께서 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Use it or lose it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정리해드릴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숲길을 가다가 사람의 인적이 드물어지면 길이 없어지고 풀이 우거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원래는 타고난 모든 기능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다 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워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운동,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오세진 작가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과 운동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그 웃음 뭐야, 왜? 손발이 오그라드네. 이게 아는 사람이 해서 이게 아, 제일 진짜? 힘들어.